남북 관계에 관련된 문제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먼저 정리를 좀 해보면요. 16일에 북한이 중대 제안을 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취소하고 또 서로 비방이나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 거기에 또 이제 서해 5도를 자극하는 행위를 중지하자라고 중대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날 우리 정부가 일단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다시 한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죠. 앞서 저희가 이제 리포트에도 보내드렸는데, 북한이 먼저 실천적인 행동을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스위스를 떠나기 전에 해외 순방 중에 이런 북한의 이 행동들이 평화 전술이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통령께서는 이제 위장 평화 전술이다 이렇게 과거 이제 사례가 북한이 뭐 항상 그 이제 7.4남북 공동 성명 때부터도 비방 중상 중지하자 해서 이제 휴전선상의 스피커 방송들을 중지했었는데 그때도 북한이 먼저 뒤집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뭐 몇십 년간 보아온 우리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말을 이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김정은 체제의 지금 대남제의는 보다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난 1년간 2013년간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 체제에 대한 진단을 끝내고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심리전인지 아닌 게 아니라 위장평화 공세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나 이런 데 대해서 북한이 또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그 두려움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서 이런 위장평화 공세를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다가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발을 해도 우리가 이렇게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이 안 받아들여서 우리는 긴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 쌓기. 명분을 위한 그런 전략에서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문제는 1월 30일부로 북한이 시한까지 정했으니까 그때 지나서 북한이 먼저 실천하면 우리도 따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 그것은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가 다시 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위장 평화 공세일까요? 과연 북한이 이 시점에서 왜 그 위장평화 공세를 했는가에 대한 진단부터 조금 하는 거가 순서인 것 같아요. 일단은 대내적인 요인을 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장성택이 처형되고 난 뒤에 북한의 민심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가 하나 있고 1월 16일 날 북한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에서 상호 비방을 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키리졸버 훈련을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북한이 지금 왜 한미 군사 합동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목을 매다는가에 대한 그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북한이 가상의 적을 늘 미국으로 채택을 해놨는데, 이 미국이라는 그의 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반미를 강조함으로 해서 체제의 내부 결속을 단속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는 측면이고 대남적인 요인은 이제 이런 요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남남 갈등, 소위 말하는 남남 갈등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도 국제사회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이번에 보낸다고 보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장성택 처형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다. 이 관계를 지금 좋은 방향으로 선회를 해야 되는데 선회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우리 안찬일 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이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부적으로 있는 좋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명분을 쌓음과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위한 어떤 이 시간 벌기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어쨌든 이 북한의 중대 제안의 진정성이 조금 의문스럽다라는 데는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중대 제안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1단계적인 조치다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 신년사에서 세 번 이 표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 남북 관계 개선하겠다고 그 이야기 해놓고 이
중대 제안을 하기 이전까지는 또 한국 사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대통령에 대해서 예. 비방을 했는데 여기 지금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침소봉대하는 거 아닌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북한의 대화 전술을 저희들이 조금 알아야 돼요. 네. 북한은 대화를 하기 위한 전술이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 제압하기입니다. 2013년에 한국 사회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긴장 강도를 높이고 예. 이랬던 것 또는 이 벼랑끝 전술로 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상대방 전술의 하나의 예고 또 한 가지는 대화를 하기 위한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 평화 공세를 네.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회담장에 나와서 이제 의제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 육자회담 같은 경우를 보면 살라미 전술이라고 그래서 아주 회담 자체의 내용을 굉장히 세분화하든지 아니면 갑자기 국면 전환을 위해서 국면 전환을 위한 이런 것을 한다.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강한 상대방 제압하기의 전술의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화 공세라는 그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도발에 대비를 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군에 좀 지시를 내렸거든요. 근데 사실 그동안에도 군의 어떤 북한의 도발 가능성 꾸준히 제기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북한으로서는 지금 이게 뭔가 평화 공세를 지금 연초부터 펴고 이것은 이제 신년사에서 강조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신년사에서 강조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의 이제 1차적인 제스처라고 네네. 봐야죠. 그 의지는 이제 실천 과정은 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지금 우리 군사 훈련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했지만 상당히 불안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이 예.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 취약하단 말이죠. 솔직히 우리 훈련은 분명히 방어 훈련이지만 마음만 먹어서 연례적으로 하던 행사잖아요. 연례적으로 하던 것이고 방어 훈련이라는 걸 꼭대기에서는 알고 있지만 일단은 그걸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네. 거죠. 자신들이 너무 취약하니까. 여기다가 지금 중국인민해방군까지 선양군구가 백두산 일대에서 39 집단군이 10만 명이나 훈련하는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자명합니다. 네. 북한의 급변 사태에 개입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어떤 포위의식을 느끼면서 일단 이제 남쪽에 대해서만 해도 한 좀 평화 공세를 펴서 자기네 숨통을 좀 튀어보자. 이런 아마 전략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렇게 위장평화 쓰다가, 공세 쓰다가, 결국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또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만 북한이 이번에 내놨습니다. 전제 조건을 달고 내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연례적으로 하는 군사훈련을 그만둘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북한이 여기에 따라서 그냥 도발을 하면서 마치 남한이 자신들이 내놓은 평화적 제안들을 거부했다. 이렇게 이제 명분을 달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오히려 평화 공세를 이렇게 펴면서 비방 중상 하지 말자고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휴전선 일대에서 뭔가 적극적인 대남 스피커 방송을 재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도까지 좀 약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당장 이제 훈련이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 언제가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훈련이 이제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되고 이렇게 되면은 북한으로서는 그 훈련 기간에 도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재대 지역에서 우리 즉각 응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재대 지역에 전혀 주체가 불분명한 도발은 가능하지만은 네. 우리의 모든 국군과 미군이 이렇게 철저한 방어태세 훈련을 하고 있을 때 걔들이 도발했다간 이 10배로 두드러 맞는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전후해서 그 훈련 재개 전이나 또는 이제 훈련이 끝난 다음에 도발하면 했지 그 훈련 기간 중에 직접적인 도발은 어렵다. 그러나 뭐 사이버 북한으로서도 부담이죠. 그 부담스럽고 괜히 한 방 때리고 10방 얻어맞으면 뭐 자멸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언제쯤으로? 이건 뭐 지금 우리 안 소장이 전망한 대로 훈련 기간 동안에는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북한은 항상 군사적, 비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라는. 군사적, 비군사적. 비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비군사적인 도발은 어떤 비군사적 도발의 가장 대표적인 거가 지금 북한은 군비를 충당하기 위한
국력은 굉장히 취약하니까 뭐 사이버 테러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다. 예. 실질적으로 저는 며칠 전에 북한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이버 테러를 받았습니다. 네. 그 내용이 이제 제가 또 이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재단의 사람들의 이름을 명기를 해가지고 금년에 북한의 이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는데 첨부 파일을 여니까 예. 바로 거기에 북한에서 메시지를 교수님께 보냈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가지고 뭐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늘 뭐 군사적 도발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도발도 자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북한의 선전 활동도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합법 비합법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 안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훈련 기간에는 우리가 굉장히 전력을 강화해 놓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도발할 가능성이 없지만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할 가능성이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에도 바로 그것이 끝난 상태에 훈련이 끝난 바로 그 직후에 자행됐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 직후에 일어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예. 보시는 건데, 근데 북한이 사실 이 한미 키 리졸브 연습 같은 경우는 매년 해오던 것이고 이게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걸 북한도 알고 있을 텐데 일단 이런 걸 중지해달라라고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실천적인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본인들이 먼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중대 제안에서 언급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5개 섬 10점 지역을 포함하여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중지할 때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여 제안한다. 이 제안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는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면서 또 어제 오늘 잇따라서 매체 입을 빌려서 중대 제안을 수용할 것과 함께 북한이 먼저 실천적인 행동을 보일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가 17일, 그러니까 17일에 우리의 중대 제안에 하루빨리 호응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말로서 명분을 축적하는 것이다. 네. 대내적으로, 대남적으로 또 국제사회를 향해서 명분을 축적하는 것이고 이 명분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북한 측이 생각했던 거하고 틀리면 또 다른 형태로 급변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년에 북한이 2월 12일 날 이 3차 핵실험하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의 강도를 높여가다가 갑자기 그 평화공세를 들고 나왔다. 네. 북한은 자기 정세 판단을 해서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하시라도 자기네들이 제안했던 제안의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집단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 쌓기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제 생각을 또 좀 말씀드리면 지금 북한으로서는 우리 남쪽의 정치 현실이나 일정들에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는가. 지금 6월 지방선거도 있고 특히 지금 2월 우리 국회에서는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과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던 민주당도 이게 지금 호응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대남 정책을 분석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입지가 너무 축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남쪽 지역에서의 어떤 자신들의 지지 세력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평화 공세를 펴는 것이 위장 평화 공세를 펴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전략적 판단에서 이번에 이렇게 강력한 위장 평화 공세
공세를 들고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 북한이 제안한 그 중대 제안 3가지 가운데 서해 5도를 자극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서해 5도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것도 좀 이례적이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서해 5도에서 그동안 뭐 자극해온 것은 사실 북한 아니겠습니까? 예. 그 연평도 포격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이제 백령도에다가 뭐 완전히 전단을 투하해 가지고 백령도를 백골도로 만들겠다. 네네. 이렇게 위협한 것도 북한인데 이 지역이 이제 사실 뭐 그야말로 긴장한 지역은 사실인데 북한으로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우선 유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무장 해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북한이 제안한 이런 뭔가 비방 중상을 중단하자는 제안들은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남북한 어떤 그 정치 선전 공세에서 이제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 이상 고갈된 체제에서 우리와의 정신적인 대결에서 이제 우리가 손들고 다른 유화적인 방법으로 대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뭔가 정책적인 변경을 시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북한이 이제 본인들이 먼저 실천적인 행동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언급은 없었거든요. 교수님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제안을 하면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순리고 도리인 것 네네.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운데 이제 실제 만약에 북한이 할 수 있는 제안들이 어떤 건가, 실천적 제안을 할 수 있는 거 어떤 건가라는 거를 조금 짚어보면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아마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제안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건데 설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예. 근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금 외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네네.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 금강산 관광 재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했던 뭐 3대 선행 조건에 대해서 요구를 수용하겠다라는 네. 이런 제안을 해 오기를 기대합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북한이 지금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11월에 대대적으로 이제 발표한 거가 하나가 경제개발과 관련돼서 13개 경제 특구를 만들겠다, 네. 개발구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딘가 제가 봤을 때는 한국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네. 한국에 대해서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로 저희들이 제가 바라고 우리 정부가 바라고 또 국제사회가 바라는 그 하나의 마지막 그것은 바로 북한이 스스로 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거와 관련돼서 육자회담을 어떻게 하자, 뭐 이런 또 부수 조건을 달아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나온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대 제안을 저희들이 조금 지켜보고 그거와 맞는 대북 전략을 지금부터 수립하는 것이 우리 정부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비핵화에 대한 의지만 북한이 밝혀준다면 모든 게 이제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적인 행동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교수님께서는 보셨는데 네. 소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안에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동의하고요. 네. 우선 북한이 이제 1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자신들의 결단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아마 뭐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우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동계 훈련을 좀 대규모로 이제 지금 연대급 훈련까지 왔는데 이것이 사단 군단 종합 훈련에서 중단하지 않겠는가. 네. 왜냐하면 그 중단이라는 게 뭐 북한 내부 사정으로 봐도 에너지 문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들로서도 중단하면 그들로서도 이익이기 때문에 그걸 중단하면서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이게 선행적으로 모범을 보여주니까 당신은 따르라. 이렇게 할 그 가능성이 또 하나 있고 그게 이제 비핵화 문제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북한이 그렇게 터치하기는 좀 아직 자신감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조 교수님 말씀대로 뭐 이산가족 제안이나 여러 가지 우리 전선 일대에서 지금 대결하고 있는 이런 전선 일대에서 뭔가 우리에 대해서 선차적인 유화 제스처 이걸 보여주면서
우리를 거기로 이제 끌어들이려는 이런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은 일단 1월 30일 이후에 논의할 문제이고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북한의 의도를 100% 신뢰하기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1월 30일 이후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네. 뭐 군사력 후방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 북한으로서는 지금 최근에 중국군이 위협이 커지니까 지금 뭐 10군단, 11군단 그 전선의 뭐 최전선은 아니지만 중간지대, 이제대 군단들을 좀 국경으로 배치하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뭐 훈련을 중단한다고 해서 당장 그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감소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네. 북한이 그야말로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청와대까지 막 통지문을 보내서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이런 비방 중상을 우선 싹 걷어들인다면 네.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연례적으로 하던 뭐 키리졸브 훈련을 단숨에 중단할 수는 없는 그렇죠. 것이죠. 그건 예상대로 하고 만약에 북한과 협상이 잘 돼서 뭐 내년부터는 그걸 좀 줄인다든지 이렇게 그 협상을 해나갈 수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북한의 의지와 그 선행적인 행동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북한의 그 어떤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좌시해야 있는 거죠. 된다고 예. 봅니다. 근데 이 남북이 사실 대화 재개를 놓고 계속해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1월 들어서만 벌써 이제 5번 정도 기싸움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정은 신년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진정성이 의심된다라고 하면서 한 차례 기싸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을 먼저 제안을 했지만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이 대화 재개 여지를 남겨두고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대감을 높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한미 군사훈련을 빌미로 남북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일단 훈련은 예정대로 재개될 것이고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또 뭔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또 의문이 드는 시점인데요. 앞으로의 남북관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그 한미 군사 그 합동 훈련이 지나야만 어느 정도 해병의 이 무기 그 시기로 접어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남북 관계가 해병기에 접어들더라도 훈련이 끝난 이후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이 1월 30일 날 그 중대 제안의 내용을 어떤 거를 제시하는가에 따라서는 상당히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네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미 군사 훈련과 관련돼서 그것이 종료되는 이후의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북한이 늘 말로만 이렇게 해왔는데 네. 실질적으로 통일부 대변인도 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북한이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뒤따라야 된다. 그래야만 정말로 북한이 이제 제대로 된 남북한 간의 신뢰를 쌓는 첫 단추를 끼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신뢰라는 거가 뭐 여러 가지의 그 조건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는 남북한 간이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어떤 기준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네.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내는 것인데 이 기준을 찾기가 북한의 이 도발적인 또는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지연됐다라는 네.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뭐 이 분단 체제라는 게 지금까지 긴장, 도발 이 모든 원인 제공자는 북한이라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네. 그러나 이제 2014년에 들어와서 북한이 저렇게 일단 공세로나마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제 한반도를 좀 전략적으로 잘 관리해 갈 필요가 있다. 이번에 네.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통일부도 저기에 대해서 하루 만에 반응을 내놓았는데 너무 네. 그렇게 급작스럽게 내놓을 필요는 없다. 북한도 우리 제안에 대해서 며칠간 뜸을 들이다가 무슨 좋은 계절이니 뭐이니 우리를 상당히 골탕 먹이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좀 더 고차원적인 전략을 써서 북한은 지금 저런 위장평화 공세가 결국 자신들이 불안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유인하고 유도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북한이 또 김정은 체제가 무슨 또 공세를 펼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관리해 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북관계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